네,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공경철 교수님의 강연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 제목을 들었을 때, 좀 차가운 이야기가 되겠구나 싶었는데, 웬걸 이렇게 따뜻한 정말 심장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여러분께서도 강연 들으시면서 각자 느낀 바와 또 아직 궁금한 부분들 남아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줌으로 참여 중이신 분들은 손들기 기능을,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 중이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십시오. 채택되신 분들께 온라인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현장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후 질문 부탁드립니다. 경하여자중학교 3학년 이지호입니다. 지금 그 웨어러블 로봇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크기는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는 걸 봤는데, 사실 이런 의자에 앉을 때도 크기가 크다 보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조금 더 간소화하는 방법은 없는지, 왜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 일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로봇 기술, 특히나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보여드렸던 그 뭐 수트 H10 이런 로봇들은 착용하시고 지금 그런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단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 몸에 아주 밀착되게 돼 있는데, 아까 이제 점점점 좀 커진 것처럼 보인 거는 이제 하반신 마비 장애인분들을 위한 로봇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로봇이 어떤 보조기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 힘이 좀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로봇이 넘어지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자기의 팔로 그 지팡이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능들이 전부 다 로봇이 다 알아서 하게 되면서 로봇이 좀 더 강해지고 로봇이 좀 더 이제 많은 그 뭐 구동기나 이런 부분을 다 흡수를 하면서 좀 더 커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장애인분들을 위한 로봇 말고 이제 그 우리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한 로봇들은 정말 얇아지고요. 또 어떤 로봇들은 진짜 이게 옷인지 로봇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네, 진짜 패션 아이템 같은 그런 형태로도 개발되는 게 있습니다. 네. 와, 웨어러블 기기 정도로 정말 간소화되고 우리 생활에 훨씬 더 익숙해지는 날이 오겠네요, 정말. 네, 그럼요. 그 로봇 중에는 그 꼭 어떤 모터나 그런 로봇의 구동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의 근육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구동기는 훨씬 작아지고 이제 그 옷감 안에 전기 자극을 할 수 있는 전극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그런 옷을 입으면 이제 제 몸이 구동기 자체가 돼서 로봇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계속해서 줌에서 참여 중이신 분들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줌 참여자분들 손들기 기능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여중 3학년 2반 박한이랑 유주이예요. 네. 저희 그 AI가 점점 분업화된 시대를 만들고 있는데 융합형 인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AI는 점점 인간의 업무를 분업화시키는데 융합형 인재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허를 찌르는 질문인데요. 그 사실 제가 오늘 처음에 강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공부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융합적 인재가 될까에 대해서 참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오늘 소개드린 그 웨어러블 로봇을 한 대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AI 기술뿐만 아니라 뭐 의학도 해야 되죠, 공학도 해야 되죠. 그 안에 들어가면 수학, 과학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규제를 다루고 뭐 의료보험 수가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까지 다 다루려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회 윤리 도덕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다 보니 이게 과연 그러면 융합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근데 희소식은 절대 한 사람이 얇고 넓게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게 융합적 세대가 아닙니다. 이게 각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가 돼서 합심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팀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게 융합적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 융합적인 그런 프로젝트, 어떤 융합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다시 사람 이야기로 돌아가면 소통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잘하시는 거는 따로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예를 들면 물리학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수학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그거는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AI라는 그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는 여러 잘하는 사람들 옆에 그냥 컴퓨터로 AI 하나가 더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여러 이제 개체들이 있는데 이 사이를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소통 능력이고 그러면 융합적 시대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나이 때 가장 많이 연습해야 될 거는 소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도서관에 혼자서 나는 융합적 세대에 살아가야 되니까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난 모두 다 잘해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혼자 다 욕심내시는 분들은 융합적 시대를 살아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당백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믿고 여러분 각자의 지식은 전문화 분업화되되 여러분의 사고는 융합이 가능하게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정말 소통 능력을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아이디 이응님이세요. 사람이 걷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웨어러블 로봇으로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건 역시 언젠가 가능할까요? 이 난다라는 거는 정말 인류의 오랜 꿈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못 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걷는 거보다는 나는 게 쉬워요. 왜요? 정말요? 왜냐하면 3차원 공간 안에서 제약 없이 그냥 뛰어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거는 이미 소형 제트도 개발이 돼 있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정말 마음만 먹고 사람을 띄워야 되겠다 공중에라고 하면 나는 게 오히려 걷는 것보다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으려면 매 보행 때 이 땅바닥에서 지면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그 힘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 힘의 방향이 또 매번 달라요. 게다가 밑에 아주 조그만 돌멩이라도 하나 있거나 하면 힘의 방향은 또 완전히 달라져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주고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공중에는 뭐 물론 지나가던 새랑 만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오픈된 공간 안에 탁 띄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으로만 보면 나는 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응님께서 원하시면 머지않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하시면 날려드리겠답니다. 와, 정말. 그런데 그러면 네. 어째서 아직 만들지 않았거나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서고요. 필요가 없어서. 사람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웨어러블 로봇을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걷기가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갑자기 날려드릴게요라고 하면 이게 뭔가 순서가 좀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행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의 영역에서는 날아다니는 웨어러블 로봇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국방에서는. 근데 이제 날다 보면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군에게 너무 쉽게 발각이 돼서 그래서 또 조금 한때는 굉장히 유행했다가 지금은 또 조금 약간 차가워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모든 기술이라는 게 날아가는 방법, 날아가는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게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그 방법을 연구 개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면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문제 정의가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에서의 문제냐? 웨어러블 로봇 있고 날아다녔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지금 많이 보여지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가 아니라 진정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지금의 결과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장 질문 한 번 더 받아볼게요. 현장에 계신 분 중 궁금한 것 있으시다면 괜찮아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손 들어주세요. 아까도 손 들어주셨던 우리 하얀 모자 쓴 남자친구분 일어나 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송내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조은효라고 합니다. 교수님 강연 너무 잘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로는 갤럭시 링이라든지 이제 갤럭시 워치 같은 친구들이 있고 로봇으로는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엔젤 렉스의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로봇에 어떻게 해야 AI 기술 접목시킬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이 강연이 호암재단 강연이어서 갤럭시만 말씀하시는군요. 정말 네, 정말 잘 교육받은 우리 학생. 네. 네. 인상 깊었고요. 그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AI라는 것도 잘 접근해야 됩니다. AI라는 어떤 굉장히 막강한 기술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AI가 이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은 뭔가 막연한 어떤 기대감 내지는 공포심도 있고요. 근데 AI도 어디까지나 방법이에요. 이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지금 문제 정의를 이제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AI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고 웨어러블 로봇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AI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원론적으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I가 사람이 하는 어떤 능력 내지는 그런 역할을 대체하는 그런 관점으로는 크게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함께해서 사람을 보완하고 보조하는 기술인데 갑자기 사람을 대체하는 거를 이렇게 로봇도 결국에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AI가 들어와서 사람을 대체할 거야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그냥 사람을 대체할 거야라는 개념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아마 사용해 보신 것 같은데 뭐 스마트폰이든 웨어러블 디바이스든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세팅이 설정값이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설정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뭐 건강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보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뭐 지도를 많이 활용하는 분도 계실 거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기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맞춤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맞춤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장비를 만든 회사나 어떤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에서 이 소비자에 대해서 100%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할지, 어떤 뭐 수요가 있을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또 많은 반복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제안을 드려보고 반응을 보고 다시 제안을 드리고 반응을 보는데 이런 과정에서 AI가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막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분이라면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예를 들면 로봇이라면 이렇게 보조를 해드리면 잘 걸으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나한테 맞는 맞춤형 어떤 기술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런데 인공지능이 아주 잘 활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과학 꿈나무인 언젠가 제자로 들어올지 모를 청소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언젠가가 아니라 이 중에 사실 중학교 1학년 잡아도 6년 후면 대학 가시니까 뭐 고시죠.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오늘 강연 초반에 말씀드린 게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과도 같은 건데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고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지금의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숙제가 주어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막연하게 좀 약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근데 불명확하고 시험 볼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좀 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절대 잃지 마시고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문제 정의와 가설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고 이거를 내가 하면 과연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사회에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그래도 잃지 않고 그래도 계속 질문을 해 나가시면 지금 어차피 하셔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이 조금은 더 재밌어지고 좀 더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로봇 기술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길면 6년 후, 빠르면 수년 내에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